ISTJ의 포트폴리오다라고는 뭔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엄마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떨리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난번 제 영상 보셨나요? 제가 독일에서 설계할 때 꼭 필요한 책, 꼭 봐야 하는 책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 말미에 제 프로젝트 하나를 또 같이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런데 댓글로 굉장히 따뜻한 응원을 많이 남겨주셔서 용기를 얻어서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서 포트폴리오를 총 4번 만들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학부 졸업하고 단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지원할 때, 두 번째로는 독일에 와서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잠깐 인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때 만들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은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포트폴리오는 그 최종, 저의 가장 최신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게 지금 표지예요, 겉표지. 이 전체가 A3 정도라고, A3 정도가 아니고 A3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반쪽이 A4여서 이제 가장 밖에 보이는 겉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A3를 이렇게 반 접어서 A4만한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표지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고 인덱스도 표지에 넣었어요. 독일의 건축 포트폴리오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독일은 공개 채용이 없어요. 항상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라서 지원자가 그냥 회사 인크루트 메일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게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에 보면 용량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포트폴리오도 보니까 9.5메가예요. 9.5메가. 이미 제가 엄청 들어갔고, 뭐 텍스트도 들어갔고, 장수도 있고 할 텐데 9.5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컴팩트하게 엑기스만 모아서 장수도 정말 아껴가면서 사용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에 인덱스도 같이 넣어서 저는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4개의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넣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다음 장입니다. 프로젝트가 바로 나오지 않고 여기는 이제 모티브 그리고 여기는 CV를 넣었어요. 모티브는 한국말로 하면 자기소개서 정도 되고요. 편지 형식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내가 왜 지원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나는 어떤 성격이고 전공은 어떤 걸 했고 이런 거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뭐 말 그대로 저의 이력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학력, 제가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고를 적었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지, 뭐 인턴이든 뭐든, 그리고 저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걸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적었는데, 뭐 있으시면 공모전도 써도 되고 이것저것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저의 대학원 졸업작품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장 최근 거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 가장 자신 있는 거 먼저 시작하셔도 되는데 저는 졸업작품을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었고 장수도 제일 많이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 그리고 어떤 내가 이거를 졸업 설계인지 아니면 일반 설계인지 뭐 공모전인지 그리고 몇 명이 서 있는지 이렇게 적었고요. 제목과 위치, 사이트 위치를 적었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인
렌더링을 하나 넣고 어떤 설계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는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네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진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예요. 여기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건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상태예요. 5개 건물이 있었고, 이게 원래 결핵 환자를 위해서 1929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 치고는 굉장히 모던하게 지어졌죠. 근데 얘가 지금 어쨌든 수리를 해야 해서, 저는 그러면 여기를 옛날에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결핵 환자를 위해서 지어졌으니 또 최근에 어떤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를 재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단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핵 환자를 위해서 지어진 데다 보니까 약간 산 중턱에 지어져 있거든요. 경사도 많고 중간중간에 계단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여기 5개 건물들 보이시죠? 이게 언덕을 표시한 건데, 제일 처음에 다 같이 쓰는 공용 공간 같은 건물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용 공간 겸 위층에는 이렇게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걸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 타워를 놓아서 경사를 해결을 한 부분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이 5개 건물들 중에 앞에 3 건물을 그 치매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걸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이제 도계식으로 하면 땅층, 1층, 2층인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빨간색과 검정색이 어렴풋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잘은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워낙 용량이 작아가지고 압축을 많이 해서. 독일에서 그 레노베이션을 할 때 노란색 선은 부시는 거, 뭐 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새로 짓는 것은 빨간색으로 그려요. 검정색은 원래 있던 것, 그리고 남겨두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넣었었고, 얘는 그 중에 한 집을 평면을 확대해서 넣었던 거고, 이거는 그 앞에 이제 자기만의 개인 공간, 앞들을 만든 거를 렌더링을 넣었었어요. 이건 이제 그 윗부분 2 동인데, 얘는 제가 경사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도저히 램프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틸레튼 보능이라고 해서 그냥 쉐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의 컨셉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치매 환자들의 가족이 이제 우선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자틸레튼 보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방이거든요. 근데 한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작은 부엌도 있어요. 그런 방이 지금 얘는 하나, 둘, 여기 이렇게 셋, 여기 이렇게 넷 있고, 또 한 층을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서야 공용 공간이 나오는 거죠. 공용 공간에는 부엌이 있어서 이제 같이 뭐 먹고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게스트 배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제대로 된 방은 하나, 둘, 3개고, 얘는 게스트 찜머였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거나 혹은 뭐
작업실 같은 걸로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과 이건 공용 화장실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위에 두 건물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면, 입면, 그리고 디테일 단면, 디테일 입면을 넣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빨간색과, 여기 노란색은 없네요. 여기에 노란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이제 새롭게 넣은 애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단열을 할 거고, 창문을 어떻게 바꿀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꽤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대충 제가 설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얘는 이제 그 졸업작품 전에 했던 설계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이 프로젝트인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물 좀 마실게요. 근데 이게 거의 지금 포트폴리오 설명이 아니라 제 설계 설명으로 돼가고 있네요. 얘부터는 좀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될진 모르겠지만. 얘는 스위스 바젤에 있어요. 근데 스위스 바젤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라게플란을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은 스위스고 이쪽은 독일이에요. 완전 국경지대고 여기에 역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을 활용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런 창고 혹은 물류 창고 같은 걸로 쓰였어요. 더 이상 쓰이지 않아서 그걸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런 수영장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평면을 다 넣진 않았고, 이게 1층 평면, 얘가 2층 평면이에요. 1층은 수영장을 넣었고 2층은 온천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 스위스의 피터 춤투어가 지은 테어말 발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이 공간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 렌더도 넣고 단면도 이렇게 잘 예쁘게 해서 넣었고, 그 테어말 발스에 가니까 공간이 방들이 굉장히 공간감이 정말 다양했어요. 천장이 높은 데도 있고 엄청 좁은 데도 있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완전 깜깜한 데도 있고, 그게 정말 좋았어서 저도 그걸 따라해서 이렇게 각각의 공간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으로는 여기 모델 사진도 좀 넣었네요. 좀 이상한 디테일까지 넣어서 이 프로젝트는 설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 다음 프로젝트, 제가 두 번째 학기에 했던 프로젝트네요. 그 슈투트가르트 근교에 메tzinghen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울렛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메tzinghen이라는 도시는 원래 휴고보스 공장이 있었던데요. 휴고보스 본사가 지금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전에 그 휴고보스 공장에서 싸게 팔던 게 커져서 아울렛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이트가 바로 그 휴고보스로 유명한 메tzingen 아울렛이 있는 그 메tzinghen이거든요. 얘가 그 휴고보스 공장은 아니고 얘는 대장간, 엄청 큰 대장간인데 지금 이제 폐업을 했죠. 하지만 이 부지는 남아 있어서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휴고보스 파크를 만들겠다. 휴고보스 사무실도 넣고 뭐 박물관도 넣고 휴게 공간,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원처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역시나 여기 다이어그램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부 공원 렌더링, 그리고 평면, 단면, 입면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넣은 프로젝트는 제 한국에서 했던 졸업작품을 넣었어요. 그냥 기념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에 주거에 관심이 있다고 적었고,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서 졸업작품도 주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한국에서 이런 것도 하고 한국도 이런 거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넣었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뭐 다이어그램, 모델 이런 거 넣었고 도면 넣었고 렌더링, 아주 귀여운 렌더링이 들어가 있죠. 이게 끝입니다. 다른 작업은 없어요. 뭐 공모전도 없고 건축 외에 다른 작업도 없고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모든 프로젝트마다 처음에 메인 렌더링 넣고 그 다음에 컨셉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넣고 그 다음에 도면들 평면 몇 개, 단면 하나, 입면 하나 이런 식으로 넣고 마지막으로 모델 사진 하나 그리고 디테일 이렇게 구조를 짜서 뭐 한두 장이어도 꼭 그거는 다 하나씩은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독일 포트폴리오 스타일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독일 친구들이 한 포트폴리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 스타일을 찾게 된 건 제가 처음에 작업을 하고 몇몇 이제 여기서 공부하신 한국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거라서 독일 스타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ISTJ의 포트폴리오다라고는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제가 진짜 댓글 너무 좋아요. 댓글에서 제가 영상을 찍을 모티베이션도 얻고 그리고 영감도 얻고 그 댓글로 뭐 물어보신 걸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망설이지 말고 어떤 댓글이든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